6월 21일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테슬라 미국 월가의 속보 뉴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낳은 게 아니라 일론은 씨를 뿌렸고 그 파트너가 아이를 낳죠. 이제 11명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야, 인구 줄고 있는 대한민국의 초대해서 한번 특별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소식 좀 들여다볼까요? 자, 일론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의 여성 임원가의 사이에서 세 번째 자녀를 낳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앞서 이 임원가는 쌍둥이 자녀를 낳은 바 있죠. 낳기만 하면 쌍둥이 또 낳고, 와, 대박. 일론이 정여왕인 것 같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론은 당신이 더 많은 아이를 갖기를 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론이 올해 자녀 한 명을 더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소식통을 통해 머스크와 뉴럴링크의 여성 이사 시본 질리스입니다. 38. 아, 참. 몇 살 차이야? 14살 차이네. 역시 남자는 능력. 스라의 세 번째 자녀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2021년 쌍둥이 자녀를 낳은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세 번째 아이에 관한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죠. 지난해 9월 출간된 윌터 아이작슨의 전기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머스크는 질리스에게 자기의 정자를 기증하겠다며 출산을 권유했고요. 질리스가 이에 동의하면서 체외 수정을 통해 이란성 남녀 쌍둥이를 낳은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났다는 얘기만 담았을 뿐 더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매체는 머스크가 올해 얻은 아이가 그의 12번째 자녀라고 전했습니다. 12번째? 다만 머스크의 첫 번째 자녀는 생후 10주 만에 사망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재 자녀는 총 11명입니다. 질리스는 이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고요. 머스크는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머스크는 첫 부인인 작가 저스틴 윌슨과의 사이에 아들 5명을 뒀고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한 뒤 교제한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와의 사이에 아들 둘, 딸 1명을 두었고 8. 머스크는 최근 X에 전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를 걱정하는 글을 자주 올리고 있죠. 전날 유럽의 출산율 감소 관련 게시물의 답글로 문명이 성인 기저귀와 함께 낑낑거리며 끝날 수도 있다고 적었고요. 이날은 세계의 부유한 경제국들의 출산율이 1960년대 이래 절반으로 줄었다는 기사 게시물에 인구 붕괴 재앙이라고 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11명의 자녀를 둔 아빠 일론 진짜 축하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참. 아, 대박이야. 아무튼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자, 젠슨랑 우리 황 사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근데 황 사장 최근에 계속 엔비디아를 파네요. 자, 그래픽 카드 만드는 컴퓨터 부품 제조업체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게임을 좋아하는 이들 사이에 그냥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정도로 알려져 있었죠. 현재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총알아 불리우며 AI 열풍의 선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는 최근 몇 년간 무서운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조금 빠지긴 했지만, 자, 엔비디아 랠리는 전 세계적인 AI 열풍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AI 학습 모델 및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 AI 가속기 시장의 98%를 장악하고 있고요. 핵심 부품인 GPU 시장 점유율도 80%라고 합니다. 사실상 엔비디아가 해당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젠슨 왕은 아시죠? 가난한 이민자에서 시총 1위의 CEO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엔비디아 이 회사의 역사를 보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결국 성공하는 이들은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한 이들이라는 것. 여러분, 황 사장이 왜 맨날 검은색 가죽 자켓만 입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혁신과 강인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가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 신념을 가지십시오. 매일 그것을 점검하고 모든 힘을 다해 오랜 시간 추구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 곁에 두고 그들과 함께 그 여정을 떠나세요. 그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이야기입니다. 확신, 신념. 여러분, 여러분의 계좌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나스닥 0.2%, 지금 다우는 플러스 0.04, 나스닥은 마이너스 0.18, S&P 500은 마이너스 0.16, 러셀은 플러스 0.23으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엔비디아가 시시콜거쳐 브로드컴하고. 특별히 오늘은 새해 마녀의 날이었긴 했는데요. 새해 마녀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시장에 별로 힘이 없었다는 거죠. 테슬라 소식 좀만 더 전해드릴까요? 테슬라가 회사 규모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다운사이즈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인원을 좀 줄여서 소수 정예로 빵 가겠다. 자, 일론은 올해 10% 넘게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하는 가운데 실제 감원 규모는 벌써 1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테슬라 창사 이래로 줄인 인원수에 따르면 지금 한 20%에서 30% 정도 줄었다는 말이 있네요. 전기차 수요 확대 둔화 속에 전기차 시장을 개척한 테슬라가 강도 높은 몸집 줄이기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머스크에게 천문학적인 스타 옵션을 주기로 한 한편 직원들은 내보내고 있습니다. CNBC는 테슬라가 대대적인 감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14만 473명이던 전 세계 직원 수가 현재 12만 1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보도했고요. 감원율이 14%. 머스크는 앞서 4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앞으로 회사 인력을 10% 넘게 감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미 감원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머스크가 인력 20%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머스크 자신도 감원 비율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여운을 남긴 바 있습니다. 물론 감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근도 있죠. 머스크는 지난 17일 테슬라 전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앞으로 수주일에 걸쳐 테슬라는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례적인 성과자들에게 스탁옵션을 부여할 것이다. 이 부분은 되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당 10명의 역할을 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아주 회사를 갉아먹는 직원들도 있죠. 경기가 어렵고 또 경기 침체가 다가올 때는 일단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일단은 또 어떤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가 최대 30%의 정리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만 2만 명을 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이 오늘 잘 못 갔잖아요. 유럽 연합에서 이 애플의 아이폰의 이 AI 기능 탑재에 대해서 대대적인 규제를 가한다는 소식 때문에 올해 출시되는 유럽에 출시되는 아이폰에는 AI 기능 탑재가 보류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네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문은 아니고. 자, 전 세계 제약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것이 지금 다이어트 약이라는 거 아시죠? 덴마크 제약사 질란드 제약 주가가 이날 18% 폭등했는데요. 주가는 장중 최고 23%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질란드 제약이 개발한 다이어트 신약이 임상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확인되자 투자자들이 몰렸는데, 자, 질란드는 앞서 21일 발표한 고용량의 장기 활성 아밀란 아날로그 페트롤린타이드를 16주 복용한 결과 평균 체중이 최대 8.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임상 시험 참가자 48명 가운데 1명이 부작용으로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죠.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미국 일라일릴리의 젯바운드, 그러니까 수용체 작용제에 기반한 다이어트 향인데요. 1위는 젯바운드를 발판 삼아 시가총액 1위에서 제약사, 즉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제약 회사가 됐죠.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 덕분에 프랑스 명품 재벌 루이비통을 제치고 시가총액 유럽 1위 상장사로 발돋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이어트 시장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 어찌 보면 AI보다 더 지금 전망 있는 분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이 비만이 그냥 외형적 문제였는데 지금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참 나이를 먹으니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똑같은 운동을 해도 예전만큼 잘 안 되고 조금만 먹으면 더 살찌고, 그쵸? 이게 참 나이 먹은 자의 서러움인데 이겨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주택 시장이 여전히 좀 이상합니다. 거래가 감소 속에 주택 가격은 계속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주택 공급이 늘고 팔리지 않은 주택도 증가하고 있지만 집값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짓는 기업들은 또 주가가 또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참 모든 게 지금 상당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픈 AI 경쟁사인 앤스로픽 GPT-4.5에 대항하는 인공지능 AI 파운데이션 모델 클로드 3.5 소네트를 22일 발표했습니다. 앤스로픽이 이제 발표했다는 얘기거든요. 앤스로픽이 발표한 클로드 3.5 소네트가 이전 모델인
클로드 3 제품군에서 최상위 버전 오피스보다 2배 더 빠르다고 전했습니다. 야, 이 AI 쪽은 아무튼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캐나다가 중국의 전기차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박자를 맞추고 있죠. 중국 어떡하니? 정신 차리고 잘못했다 그래라. 결국 중국 전기차, 여러분, 중국 전기차를 잘 봐야 되는데요. 성능이 좋아서 저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시진핑 정부가 321조를 퍼부었답니다. 14년 동안. 그러니까 14년 동안 무려 전기차 산업 분야에 320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퍼부었기 때문에 급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아이폰도 보조금 받나요? 이 휴대폰 할 때 삼성 갤럭시는 받죠. 이 보조금 이게 참 문제인데. 대한민국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한국 증시가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이 또 다시 불발됐습니다. 왜 불발됐냐면 공매도 금지시켜가지고. 그렇죠? 공매도 금지시키면 안 됐다니까요. 뭔가 좀 근시안적으로 뭐 잘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현 정부는. 예.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증시가 좀 불안불안하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너무 높다.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두 기업의 의존도가 높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증시가 위험하죠. 자, 엔비디아 주식이 3,450% 폭등해도 손정희 회장은 1초도 망설임 없이 자기는 암을 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 손정희 회장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파는 거에 대해서 되게 속이 쓰리다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그런 가운데 10년 뒤에 인간을 능가하는 AI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애플이 과연 차이나 리스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애플의 차이나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 규제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차이나 리스크 극복 못하면 애플 주식은 다시금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알고리즘을 통해 청소년 계정에도 여전히 성적인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트럼프 플레이션을 대비하는 미국의 금융시장이라는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네요. 자, 골드만삭스는 금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쪽으로 약간 기우는 분위기거든요. 문제는 바이든의 이 노화가 참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골판지 상자 불황이 최근 끝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택배 박스 만드는 그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징후라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아직은 좀 더. 자,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휴대용 인터넷 안테나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야,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BYD도 우리 차 사면 보험료도 싸게 해줄게. 자동차 보험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결국 BYD도 테슬라 카피하고 테슬라도 BYD 참고하고 저 카피란 말 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푹푹 찌는 날씨는 전 세계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죠. 자, 주식 투자 종목 중에도 올해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 이 이상 기후에 대한 것과 연결해서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보이는 게 뭐냐면요. 오늘 시장 정말 이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1등한 종목 AREB 보이십니까? 장시작하기 15분 전에 2번이나 추천드렸습니다. 맨 위, 맨 밑에. 대박이죠. 노란 박스. 그리고 오늘 시장 빠질 것으로 알고 중소형주에서 삭스, 무, 엔비디아 빠진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죠. 장시작하기 15분 전에. 적중률이 거의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80%. 80%가? 한 80%?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세 개. 네, 한 80% 넘어가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주노래 멤버십에 계속해서 가입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특별히 제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시장. 어떻게 미주노는 팔란테가 꺾일 때 알았을까?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익절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원어월 기법으로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행 멤버십 가입하신 분, 우주행 이상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VIP 멤버십에 가입하는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여기 단톡방 초대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통하여 공부하는 학생들 모시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